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아이 하나를 기르며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최근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개념이 없는 시모가 하나 생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사람이라 결국 손절을 하게 됐죠. 기생충이라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뻔뻔하던 시모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해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보, 오늘 가게에 당신 친엄마라면서 어떤 분이 찾아왔다 가셨거든? 어떻게 된 얘기야? 나랑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어머님은 이미 돌아가셨잖아. 사실 돌아가셨던 엄마는 계모였고 오늘 가게에 찾아온 게 친엄마야. 그동안 얘기 안 한 건 당신한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고. 친모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 당신이랑 같이 산 세월만 10년이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는 건지 나도 좀 알면 안 될까? 나 어릴 때 아빠 사업 망한 적 있다는 거 얘기했었나? 그때 엄마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그대로 집 나가버렸거든. 나 초등학교 때 일이고 그 뒤로는 얼굴 몇 번 가끔 본 게 다야. 그런데 요즘은 같이 살던 남자랑 이혼했다면서 부쩍 나한테 친근하게 굴고 그러네? 그럼 친모가 맞기는 맞다는 거네? 이렇게 가게까지 찾아올 정도면 아버님께 알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요즘 심장도 안 좋으신데 괜히 알려봐야 스트레스만 받지. 당분간은 모른 척 해줘.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따로 연락할게. 남편과 제가 평화롭게 꾸려나가던 일상에 뜬금없이 난입한 남편의 친모. 저는 졸지에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게 된 셈인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가방에서 호박엿을 꺼내 제게 건네던 시어머니라 첫인상이 막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쌓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미나 씨라고 했나요? 저예요, 나무 엄마. 나무가 아직 연락이 없길래 내가 말한 게 아직 전달이 덜 됐나 해서 연락해 봤어요. 네, 어머님. 그이한테는 전달했는데 연락하겠다고 하고 아직은 전화를 안 했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저기, 미나 씨. 내가 연장자니까 말은 놓아도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이 어머니이기도 하신데요. 그래, 그럼 내 말 편히 하마. 내가 가게 찾아간 그날 뭐라고 말했었는지 너 기억하니?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너한테 내가 호박엿 주면서 연락 좀 하라고 잘 전달해달라 부탁했잖니. 그러고 지금 한참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어째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안 보이는구나. 아, 남편한테 제가 그렇다고 강요하기는 좀 그래서요. 저희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결혼식 때부터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그럼 나무가 몸에 기름 뒤집어 쓰고 불길에 뛰어들겠다는 것도 존중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나 친모야, 친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무 친모라고. 아픈 애 병원에 데려가듯이 친모 품에서 못다한 사랑 받게 해야 할 거 아니냐. 알죠. 잘 알죠. 그런데 남편이 싫다고 하는 걸 또 억지로 연락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왜? 나무가 엄마 보기 싫다고 그러디? 괜히 연락처 안전해놓고 말 지어내고 그런 거 아니니? 아니요.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어요. 분명히 전달했고 따로 연락하겠다고 해서 전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있으면 본인 의사랑 상관없이 말려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는 하늘이 점지해 준 건데 그걸 저버릴 수 없는 법이라고 전해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남편의 친모가 말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아이의 카톡까지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친모의 말을 보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고 헛웃음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생각을 정리하겠다며 운동복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고 한참 뒤에야 머릿속이 정리된 남편의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 엄마라는 사람 말이야. 당분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볼까 하고. 지켜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많이 상처받아서 난 다시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나도 엄마를 완전히 용서했다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당장 내 가게에서 진상 부리고 난리 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받은 연락처로 연락해봤거든. 얘기해보니까 나름대로 미안하다면서 반성도 하고
오래전 일이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네. 그래서 줘보려고 기회. 당신 지금 동창이던 정웅 씨랑 절교하던 때의 그 느낌처럼 말한다? 왜? 정웅 씨가 맨날 약속 시간 늦으니까 그때부터 경고하고 횟수 세기 시작했었던가? 그러다가 딱 세 번째 될 때 바로 절교 선언했었던 거 유명하잖아. 기회를 주는데도 그걸 못 붙잡고 사람 함부로 대하는 것들은 빠른 손절이 답이지. 그래도 나는 고칠 기회는 주잖아. 좋게 말하기도 하고. 어휴, 우리 남편 무서워서 앞으로 더 긴장하면서 살아야겠네. 당신이야 나한테 세상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따가 집에 갈 때 치킨 사갈 건데 같이 야식이나 먹을까? 안 돼. 밤에는 살찌는 음식 절대 금지야. 그러잖아도 요즘 가게 디저트 메뉴 또 개발한다고 설탕 많이 먹었잖아. 치킨은 운동 좀 하고 살 좀 뺀 뒤에 허락해 줄게. 아, 오늘만 좀 먹자. 오늘만. 응?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잔소리 폭격 들어간다?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를 당분간 지켜보자고 말을 하기에 저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겉으로 보기에는 허허 웃으면서 착해 보이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착한 사람이 화나면 무섭다는 말의 표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의 존중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역시도 과거의 일은 제쳐놓고서 평가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얘, 오늘 나 병원 가기로 할 때 따라가기로 한 거 있진 않았지? 내가 단 걸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요즘은 이가 영 안 좋구나. 어머님하고 약속했는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그이가 시간만 됐어도 같이 갔을 텐데 아쉽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나무가 있건 없건 내가 무슨 상관이라고? 설마 너 부른 게 번거롭다는 거 이런 식으로 티내는 거냐? 네? 티를 내다니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걸 돌려서 말하는 거 아니냔 거다. 어떻게 된 애가 그냥 좋게 좋게 따라오면 될 걸 꼭 토를 한마디씩은 단다니까? 내가 정말 묻어나기로는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네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얄밉게 들리나 몰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앞으로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얘, 어른이 말하는데 뭔 웃는 이모티콘을 사용하고 앉았어? 어른 말이 우습다 이거야? 아니면 내가 하는 훈계가 말처럼 들리지도 않는 거니? 무슨 자격지심이라도 있는 것인지 저의 사소한 말 한마디를 트집 잡는 시무. 남편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제 마음에서는 이미 평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도 정이 떨어지는 것이었지만 사실 이건 약과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치과에 아프다고 저를 데리고 가놓고는 병원비가 부담된다며 남편 몰래 임플란트 비용을 대라고 압박을 주더군요. 오늘 엄마랑 같이 병원 다녀왔었다며? 어떻게 됐어? 솔직하게 말을 해줄까? 아니면 좀 필터를 할까? 아님 양념을 칠까? 나야 뭐 당신이 어떻게 말하건 다 잘 받아들이잖아. 어땠길래? 오전부터 병원에 예약해 놓았다고 내 일정도 안 물으시고 약속 잡으신 건 내가 얘기했지? 그런데 병원 가서 진료 받으시더니 당신한테 말하지 말고 임플란트 비용을 내달라 하시네. 나한테는 돈 얘기 웬일로 안 하나 했더니 당신한테 그러고 있었구나. 그래서 당신은 뭐라고 했고? 당장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입은 것도 싸구려만 걸치고 있는 거 보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머님은 옷걸이가 좋으셔서 옷이 싼 걸로 안 보여요. 칭찬해드리면서 어물쩍 넘어갔지. 그런데 눈치 보니까 조만간 또 임플란트 비용 대달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 그거 말고는 또 불편한 건 없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달리 또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당신한텐 어머님이 나 사소한 말 한마디 꼬투리 잡는다는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 병원에서 사탕이며 커피 믹스며 가방에 대놓고 챙기길래 창피해 죽을 뻔했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어지간히 나쁘게 굴지만 않으면 저도 남편에게 좋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 남편을 버렸으니 시어머니라고 인정하는 것도 솔직히 어색한 느낌인데다 너무 속물적인 면이 보여서 사람 자체가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대화의 주제를 아무리 다르게 시작해도
늘 돈으로만 귀결이 되니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다 싶었죠. 디저트 가게 말이다. 오랫동안 운영한 것 같던데. 검색해보니까 지역 맛집으로도 소개되고 있던데 그거 광고 쓴 거니? 아니요. 그냥 손님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입소문이 잘 난 것 같아요. 예, 내가 입이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아? 남들한테 떠벌리지 않을 테니까 광고비 얼마나 들었는지 솔직히 말해보거라. 못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들려나? 아님 300만? 남편이나 저나 광고하는데 돈 쓰기보다는 그냥 맛있게 만들자는 주의라서요. 그래, 안 그래도 먹어봤더니 맛은 좋더구나. 나도 한 두어 달 배우면 디저트 만드는 거 할 수 있나? 내가 안 내세워서 그렇지. 손맛 좋기로 또 동네에서 소문이 났었거든. 아, 어머님 손맛 좋으시구나. 그럼 혹시 자신 있으신 요리 뭐 있으세요? 아니, 자신 있는 요리고 뭐고 간에 내가 디저트 배울 수 있냐고 물었잖니. 어른이 물으면 그것부터 대답을 먼저 해야지. 애가 화법을 어디서 배웠어? 진지하게 디저트 해보시려는 건 줄은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네요. 제가 화술에 능통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 디저트 배운다고 일본 유학 갔다 오고 이 일에만 매진해 오다 보니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시애미를 꼭 놀리는 것 같이 말을 한다? 그래, 부족한 화술이며 예의는 내가 앞으로 차차 주입하도록 하마.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은 언제쯤 입금할 거니? 임플란트 비용이요? 혹시 제가 그걸 대신 내겠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이것 봐라. 너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기본이 안 됐는지가 빤히 보인다. 시집 올 때 원래 예단이며 혼수며 잔뜩 하는데 내가 너한테 그걸 받았니? 잘 큰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재산 일구고 번듯한 디저트 가게까지 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너한테 못해도 5천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제가 그런 셈은 할 줄을 몰라서요. 결혼식 때 참여하셨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멍청한 척하는 거냐? 아님 시모를 비꼬는 거냐? 긴 말하기 싫으니까 오늘 중으로 100만 원이나 입금하거라. 네가 공짜로 먹으라고 준 디저트가 어찌나 단지 이가 아주 시큰시큰 죽겠으니까. 이가 많이 아프신가 봐요. 단 것 적당히 드시지. 남이야, 단 걸 좋아하든지 쓴 걸 좋아하든지 뭔 상관이니? 너 정말 시집살이 한번 힘들게 해봐야 정신을 차릴래? 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하니 시모의 뻔뻔함은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저는 군말하지 않고 시모에게 1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솔직히 시모에게 100만 원은커녕 10원도 아까웠지만 애초에 남편과 합의가 되어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당신이 말한 대로 어머님이 나한테 돈 달라고 하시기에 100만 원 입금해드렸어. 내가 당신한테는 비밀 철저하게 지키는 줄 알고 점점 요구 수위가 세지시네. 미안. 괜히 내 고집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다. 아버님께는 아직도 얘기 안 드렸고 말했잖아. 아빠 걱정 끼쳐드리기도 싫고 건강도 안 좋으신 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냥 내 선에서 확실하게 처리하는 거고 100만 원이면 인연 끊기도 나쁘지 않은 비용이네. 안 그래도 내가 100만 원 받았던 거 언제 돌려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던 차이기도 했어. 안 그래도 당신이 100만 원 정도까지는 줘도 된다길래 난 무슨 얘기인가 했었거든. 그런데 당신이 100만 원을 받았다고? 그 어머님한테서? 왜? 우리 집 장만하려고 한창 알아보고 다닐 때 있었잖아. 조금이라도 돈이 많아야 한다면서 멋대로 100만 원 장만해서 나한테 봉투로 건네주더라고. 그래도 자식이라도 나름 살들이 챙기긴 하셨네? 100만 원 나한테 주기 전에 용돈 달라고 해서 뜯어간 돈이 또 200만 원은 될 거야. 어쨌거나 본인 나름은 나중에 꼭 은혜 갚으라면서 생색내던데. 지금 줘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연 끊지 뭐. 조만간 얼굴 안 보겠다고 말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다. 어머님, 아니, 그 여자한테는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게? 원래는 손절할 때 면전에 대고 그동안 서운했었던 걸 말할 계획이었거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것도 다 부질없다 싶어. 사람이 미워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더라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고 다신 나타나지 말라는 말 정도만 할까 하고. 그럼 밉지는 않다는 소리야? 밉다기보다는
길거리에서 침 뱉고 노상방뇨하는 사람 보는 느낌이랄까? 그냥 한심한 인간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그래. 조만간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당신도 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만남 줄여. 어차피 우리 조만간 집 팔고 아버지랑 합칠 거니까 불쑥 찾아오는 그 여자 얼굴 이제 더는 안 봐도 될 거야. 그럼 나도 이제 어머님으로 모시는 거 그만할게. 울 남편 마음 힘들게 한 그 여자.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맘 같아서는 욕을 아주 한바탕 쏟아버리고 싶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나 솔직히 벼르고 있거든? 기회만 오면 그냥 다 쏟아내버리려고. 힘든 시기에 바람나서 가족 버리고 도망간 여자가 뭐가 이뻐서 어머님 대접을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거든. 그동안 나도 많이 참았으니까 막말할 자격 정도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 당시 저와 남편이 머물던 집값이 갑자기 치솟기도 했고 아버님의 몸이 편찮으셔서 가까이서 돌봐드리려는 생각에 합가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나도 집까지 찾아와 뻔뻔하게 물건을 가져가기도 하고 계속 돈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더는 참기 힘든 시점이었어요. 아가, 나다 시엠이. 내가 마련해준 집이 2배나 올랐다지? 그거 다 내 덕이라는 거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 나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억만 주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집을 언제 장만해 주셨는데요? 나무가 집 알아본다고 한창 돌아다닐 때 내가 크게 거들었던 거 모르니? 됐으니까 나무한테 말하지 말고 너 이번에 예단이며 혼수 제대로 한다 생각하고 3억만 내놓거라. 너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앞으로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주마. 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미친 아줌마? 그래, 이 미친 아줌마야. 고작 100만 원 보태놓고 네가 무슨 집을 마련해줘? 심지어 그것도 남편이 준 용돈보다도 못한 액수라고 하더만.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 지금 나한테 이렇게 패악질 부리는 거 나무가 알아도 괜찮다 이거냐? 이게 지금 시애미한테 대체 무슨 짓이냐? 아줌마, 우리 남편이요. 당신 같은 인간은 그냥 밉지도 않대요. 다신 안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좀 꺼져주세요. 네? 덱한테 준 임플란트 비용은 안 갚아도 되니까 조용히 사라지시라고요. 너 안 되겠구나.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니년 머리채를 쥐어뜯어 놓아야 정신을 차리지. 저는 시모의 성격이면 가게에 들이닥쳐 난동을 부릴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갔기 때문에 경찰에게 협박받고 있으니 가게에 와달라고 미리 도움을 요청해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 와서 식기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던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저는 일부러 잡혀줬죠. 결국 시모는 때마침 찾아온 경찰에게 끌려가게 됐고 저의 선처를 바라는 신세가 되었는데요. 저는 이런 폭력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절대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했고 가게 파손 비용이며 그간 공짜로 처먹었던 디저트 비용까지 모조리 청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모, 아니 자신이 버린 아들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한심하던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제게 싹싹 빌더군요. 앞으로는 절대 저희 부부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그 말조차 믿을 수 없어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두었으니 저희 부부의 골칫거리는 완전히 사라진 셈이 되었죠. 몸이 편찮으신 아버님이 아시기 전에 문제가 잘 해결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결과에 남편 역시도 대만족하고 있답니다. 뻔뻔하고 무책임한 여자 하나를 제대로 혼내주고 떼어내기까지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어머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둘째 아들 집에 온다는데 뭐 문제라도 있니? 여긴 어머님 둘째 아드님만 사는 곳이 아니니까요.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허? 얘 좀 봐라. 그럼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네 허락이라도 받아야 해?
시어머니 아는 게 우스워도 정도가 있지. 아우 비켜라. 현관에서 북적스럽게 이러지 말고. 아파라. 아니 어머님, 사람 밀치고 이게 무슨 짓이세요? 아휴, 복작스럽게 너 정말 왜 그러니?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아들 집에 오면서 며느리 허락도 받아야 하고. 참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집은 또 꼬라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말씀하고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당연히 안 치우고 있었죠. 집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접할 상황 아닌 거 아셨으면 얼른 돌아가셔요. 저도 지금 애 유치원 데려다주고 해야 해서 바빠요. 얘가 진짜 집안 살림을 이렇게 했으면 죄송합니다 하지는 못할 망정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어머님께 이런 걸로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데서 내 아들이 지내고 있다는 게 죄송할 노릇이지. 어쩐지 애가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졌더니만. 제 마누라만 알아서 제 애미 쳐다도 안 보더니 아주 꼴이 좋다. 다 큰 성인이다 못해 애 아빠인데 알아서 잘 먹고 회식도 잘하고 저보다 잘 놀고 잘 다닙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언제부터 둘째 아들 챙기셨다고요? 아침부터 잔소리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버릇하고는. 나도 니네 집에서 네 얼굴 보긴 싫은데 내 아들 집이니까 온 거다. 아니, 제 얼굴 보기 싫다면서 왜 제 집에 계시는 거예요? 형님네에서 잘 먹고 잘 사실 거라고 저한테 손 벌릴 일도 없고 제 손에 밥 얻어먹을 일도 없다면서 호언장담을 하셨잖아요. 그래, 말 맞다나. 나는 어디 뭐 네 손에 밥 얻어먹고 싶어서 여기 온 줄 알아? 큰애가 유산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몸조리해야 한다고 나까지 보살필 수 없다는데 그럼 어쩌니? 매번 그렇게 삼삼이며 홍삼이며 좋다는 거 다 가져다 사줬는데도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나 보네요. 넌 무슨 애가 말을 그렇게 하니? 말이야 맞잖아요. 저 우리 애 가질 때 어머님께서 산삼이 뭐야 풀조각이라도 하나 가져다 주셨으면은 이렇게 서운하지 않죠. 그래서 서운하다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서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당연히. 저한테는 풀조각이 하나 주지도 않으시고 우리 애 낳을 때도 저게 큰 집에서 나왔어야 한다고 땅을 치셨는데 결국 형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모시겠다고 쫓아내니까 오갈 데 없어서 저희 집에 오신 거잖아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아우,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어? 됐고 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이나 가져와라. 아유, 집 정리는 하나도 안 해서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이런 데서 애를 키운다고. 그렇게 못마땅하시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시녀도 아니고 무슨 차를 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손에 밥은 안 얻어먹어도 차는 얻어 드시고 싶으세요? 얘가 정말? 제가 모르는 줄 아세요? 어머님, 집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 큰 집에 전 재산 다 넘기셔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저희랑 상의 한번 하지 않으시고요. 저희 집은 자식으로도 취급 안 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아쉬우니까 찾아오시냐고요. 뭘 내가 아쉬워서 찾아와.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큰애가 저렇게 번듯하게 잘 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번듯하게 잘 크고 있는 아드님 댁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궁상맞게 돼지우리에 사는 작은 아들 집 말고요. 얘가 정말? 너 이 집 내 아들이 구해준 집인데 내가 내 아들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할 셈이야? 손님한테도 이렇게 대하지는 못하는데 하물며 지 시애미한테? 손님이요? 네, 어머님. 초대도 하지 않은 손님이 집주인한테 이러시는 법이 어딨어요? 뭐 집주인? 얘, 내 말 아직 다 안 끝났다. 저렇게 제 시어미 말 툭툭 끊어먹고 어딜 가는 거야? 이거 가지러 다녀왔습니다. 보세요. 이게 뭐냐? 보면 모르세요? 집 계약서잖아요. 거기 계약인 이름 안 보이세요? 이게 뭐야? 이거 집 계약서 맞아? 근데 왜 우리 아들 이름이 없어? 어머님 아드님께서 산 집이 아니니까 없죠. 이제 알았으면 당장 나가세요. 거짓말. 분명 니들 신혼집 구할 때 내 아들이 전셋집 잘 마련했다고 했다. 이런 가짜 계약서로 누굴 속이려고 들어? 속고 계시는 건 어머님이시고요. 6년 전, 결혼 전. 며칠째 그놈의 부동산만 쳐다보고 있어? 발품을 팔아야 좋은 매물을 보는 거지. 핸드폰만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매물이 나와?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거래하고 그러는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는 좀 건졌고 그거 핸드폰으로 봐서 집을 어떻게 구하려고 그래. 핸드폰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괜찮은 매물이 하나도 없어. 왜? 요즘 아파트들 잘 짓는다고들 하는데. 하긴 부실공사 하는 데도 있다고는 하더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돈에 맞추니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 있지. 돈에 맞춰서 보면 위치가 걸리고 위치를 보자니까 돈이 걸리고 그렇다고 직장 다 제쳐두고 깡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답답하네. 그래도 너나 네 남편이 적게 버는 것도 아닌데 웬만한 데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모아놓은 게 그렇게 없어? 그래봤자 집은 못 사지. 보증금 내는 것도 허덕일파네. 더군다나 요즘 전세 사기니 뭐니 말이 많아서 뭘 하기가 진짜 무섭다 무서워. 이러다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면 모아둔 돈 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전세 말고 집을 해서 가야지. 속 편한 소리.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청약 저축 넣으면 다들 집 당첨된다는데 왜 나는 당첨도 안 되는지. 너 여기랑 여기 지역은 어때? 서울은 아니고 서울이랑 가까운 외곽이긴 한데 출퇴근하기 여기는 많이 멀어? 아휴, 여기도 괜찮지. 이쪽도 괜찮고. 근데 다들 나처럼 서울에 집 못 구하니까 이렇게 외곽으로 빠지는 추세라 여기 집값도 만만치 않아. 준서울이라고나 해야 할까? 여기면 괜찮아? 이쪽으로 알아보는 건 어때? 완전 괜찮다니까. 근데 여기도 집값이 너무 세서 우리 형편에 여기 뭐 이런 데 들어가야 해. 여기를 간다고? 그럼 너무 직장이랑 멀잖아. 그래서 걱정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 못 보고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지 뭐. 미치겠어. 결혼하기 생각보다 힘들다. 이래서 다들 늦게 돈 다 모아서 결혼하나 봐. 이쪽으로 알아봐. 엄마가 해줄게. 뭐를? 너 나중에 결혼하면 뭐 크게는 못 해줘도 조그맣게 하나 해주려고 모아둔 거 있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니네 직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집 알아봐. 엄마가 해줄 테니까.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해준다고? 우리 집을? 쉿! 네 아빠 듣겠어. 엄마가 너 어렸을 때부터 모아둔 거 있어. 그러니까 네 남편이랑 의논해서 직장이랑 멀지 않은 데로 집 구해. 엄마 믿고. 헐, 세상에, 엄마. 어우, 징그러. 다 큰 애가 왜 이래? 이럴 때만 내가 네 엄마지? 그런 소리가 어딨어. 엄마는 항상 내 엄마지. 엄마, 고마워. 일주일 뒤. 그러니까 지금 당신 어머님께 거짓말을 하자는 거야? 아니, 뭐 굳이 따지자면 맞긴 한데 아니, 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 굳이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결혼해야 하는지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그렇게 내가 표독스럽게 생겼고 어머님 마음에도 안 들고 당신도 그렇게 어머님 뜻에 따르고 싶으면 서류 복잡해지기 전에 정리하자니까? 아유, 그런 소리가 아닌 거 잘 알잖아.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럼 뭐 어쩌라고. 엄마한테 집 해주지 말라고 할까? 그냥 월세방에서 살아? 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엄마한테만 집 우리가 구했다고 하자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어머님께서 당신 월급 씀씀이 적금 상태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댁에서 뭐 하나 해주실 것도 아니잖아. 맨날 큰 집 하셔서 작은 아들은 나 몰라라 하시던데 지원이나 해주시겠냐고. 그런데 당신이 뭘로 집을 구했다는 말을 덥석 믿으시겠어? 그러니까 집을 샀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전셋집 구했다고 말하면 안 될까? 엄마가 그냥 내가 너무 없이 장가가면 당신한테 기죽어 살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갖추고 간다 정도로 안심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아니,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전셋집 하나 가져온다고 내가 온순하게 군다고? 날 정말 얼마나 못된 며느리로 보셨는지 알만하다. 그런데 어차피 엄마는 형네 집에 눈 멀어서 당신이랑 지내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왕래도 없을 테니까 엄마가 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환영받고 하는 결혼식이 아닌데.
내가 어느 정도 갖춰서 결혼한다고 하면 엄마도 안심하고 축하해 주실 거야. 영 당신 자체가 별로였으면 엄마 성격에 결혼이고 뭐고 안 된다고 이미 깽판 쳤을걸. 뭐 그건 알만한데 몰라. 이번 한 번만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당신도 맘 편하고 어머님과의 사이도 좀 나아진다면 그 하얀 거짓말인지 허영 거짓말인지 응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근데 그게 아닐까 봐 그러지. 왜? 아니면? 나중에라도 거짓말인 거 알고 더 난리치실까 봐 그래. 그러니까 이왕 칠 거짓말 평생 가져가야지. 아니면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나서 돈 모아서 집 구했다고 해도 되고. 그래. 뭐 그거 하나 해주는 게 어렵다고. 당신 편한 대로 해. 어차피 그렇게 말해도 매매한 집이 월세집 되는 것도 아니고 전셋집으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계약서 떼보자고 하실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우리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 그래, 그래라 그럼. 다시 현재. 저도 웬만하면 그냥 평생 비밀로 해서 무덤까지 안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 이러시는 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도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거짓말한 것도 모르시고 제 아들 집인데 못 올 때 왔다면서 절 나쁜 며느리 취급하시는데 아주 피가 거꾸로 솟네요. 뭐야? 날 속였다고 내 아들이? 집도 하나 없으면서 장가가서 저한테 구박받을까 봐 엄청 걱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잘 살 거라고 집 구했다고 거짓말한 거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이 집이 처음부터 네 집이었다고? 정확히 말하면 저희 엄마가 해준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제 집이 맞고요. 어머님 아들 집은 단 1원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유세 부리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아니, 이런 법이 다 어디 있어? 그러는 어머님은 그러시는 법이 어디 있으세요? 사업한다는 큰 집에는 전 재산 싹 넘기시고 집까지 그냥 넘기셨죠? 그건 대체 또 어떻게? 형님이 오죽 자랑을 하셔야 제가 모르죠. 뻔질나게 자랑하고 어머님 데려가주면 안 되냐고 허구한 날 전화를 해댔는데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큰애가 유산하고 나서 피곤해서 그렇지. 그 애가 얼마나 착한 앤데 제 시애미를 그렇게 대하겠어? 집에서도 얼마나 살갑게 굴어주는데. 그렇게 살갑게 구는 사람이 돈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하겠다고 병원에 들어누워 있고 그래요? 저한테도 전화해서 이혼할 거라고 빽빽거리던데? 그렇게 돈 밝히고 그런 애 아니다. 좀 명품이랑 사치를 좋아하긴 해도 애가 그런 못된 말하고 그럴 애는 또 아니야. 아무려면 우리 큰애가 골라온 색시인데 똑똑하고 야무진 애로 잘 골라왔겠니? 홧김에 이혼하겠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것도 아닐 게야. 참 잘 골라왔네요. 그래서 매번 그렇게 카드 빚지고 그걸 다 뒤에서 갚아주고 계셨어요? 아니 그건... 그렇게 해주면 뭐예요? 저희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결국엔 집 잃고 며느리도 잃게 생기고 그렇게 노래 부르시던 큰애는 사채업자한테 쫓기게 생겼는데? 다 알고 있다니까 오히려 편하네. 그래, 그렇게 됐다. 그렇게 됐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나 이 집에서 좀 살려고 한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다 어디로 들으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돼요? 또 말씀드려요? 또 뭘 어쩌라는 건데? 이 집주인 저고요. 어머님 아들 집은 단 한 푼도 안 들어간 오롯이 저희 엄마가 해준 집이고요. 이렇게 저희 의사 따위 무시하는 어머님 모실 생각 저는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시라고요. 몇 달 전. 동서 잘 지냈어요? 내가 연락을 한다 해놓고 너무 늦게 연락을 했네요. 오랜만이에요, 형님. 저희야 늘 그렇죠. 형님네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아유, 우리야말로 늘 똑같죠 뭐. 그래도 이번엔 그이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마음을 아주 굳게 먹은 모양이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규모도 나름 괜찮고 사업 아이디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이번에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한번 뒤집어진 뒤로 형님 마음고생 엄청 심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동서 혹시 사업 투자에 관심 없어요? 네, 투자요? 에이,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요. 어머머머, 그럴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게 투자죠. 돈 있는 사람들이 뭐하러 투자를 하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게 돈일 텐데.
그거야. 그래도 웬만큼 있는 사람들 이야기죠. 형님께서도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원래 그럴수록 더 위로 올라가려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서가 뭘 모르네? 그러지 말고 우리 그이가 이번에 추진하려는 사업 계획안 좀 들어볼래요? 썩 괜찮은 것 같다니까요. 모르는 사이면 이렇게 언질도 안 줄 텐데 동서니까 미리 선수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막말로 저도 동선의 사정 뻔히 아는데 무턱대고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업 실패하게 돼서 못 돌려주게 되면 우리도 민망하잖아요. 그거야 그렇죠. 자고로 사업 투자는 서로 동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안 그러는 것도 많다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쪽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동서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저희가 여윳돈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죠. 그런데 먹고 죽을래야 그런 돈이 있어야죠. 아유, 그러지 말고 눈 딱 감고 1억만 좀 도와줘요. 그냥 떼어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업 확장되면 매출액 나눠서 후하게 쳐줄 테니까요. 1억이요? 1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요? 그런 큰 돈이 저희한테 어디 있다고 그러세요? 아니, 왜 없어요? 동선의 집 전세잖아요. 그거 빼서 잠깐 투자하고 나중에 다시 더 좋은 전셋집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전세금 빼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고요? 동서, 돈을 벌려면 자고로 멀리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일단 잠깐 월세에 있다가 나중에 큰 돈 모으면 전셋집 더 크고 좋은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모르잖아요? 집 그냥 아예 사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동서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그러다 만약에 아주버님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 그냥 계속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커가는 애도 있는데 그럴 순 없어요. 아니, 아직 사업 시작하기도 전인데 왜 벌써 잘 안 되게 되면 어쩌냐는 소리를 하고 그래요? 재수없게? 혹시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애초에 형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업 실패해서 돈 못 돌려주게 되면 민망하니까 큰돈 요구 안 할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거야 그런데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동서 말하는 게 꼭 우리 망할까 봐 투자 못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서 그렇죠. 저희 못 믿으시는 거예요?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요. 애라도 없으면 모르겠는데 커가는 애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전세 옮기는 것도 힘든데 월세 옮기면 돈이 2중, 3중으로 들어서 안 돼요. 돈 금액도 너무 부담스럽고요. 동서는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러다 우리 그 이 사업 투자금 못 받아서 사업 시작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애초에 무슨 사업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 미천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걸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것도 지금 많이 줄여본 거라니까 그러네요. 이번 아이템 너무 좋아서 무엇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죠? 아무튼 그럼 동선에는 못 해준다는 거 맞죠? 그렇죠. 해드리고 싶어도 저희 형편이. 나중에 우리 잘 돼서 후회나 하지 말아요. 이렇게 된 거 어머님께 말씀드려봐야겠네. 어쩔 수 없지. 어머님도 그렇게 큰 돈은 없지 않으실까요?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마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아무튼 알겠어요. 네, 뭐야? 지금 지 할 말만 하고 전화 끄는 거야? 결국 돈 달란 소리를 거창하게 늘어놓고 있어. 짜증나게. 나한테 돈 맡겨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몇 달 뒤. 아유, 우리 집에 이렇게 경사스러운 일이 생길 줄이야. 그러게요. 그렇게 고생해도 안 되더니 결국. 임신 축하드려요, 형님. 고마워요, 동서. 동서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어찌나 부럽던지. 우리가 몇 년째 애가 없이 살아서 그런가? 둘이서 사니까 더 적적한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장하다 장해. 아유, 아들이면 우리 큰애 닮아서 아주 씩씩할 거고 딸이면 우리 며느리 닮아서 야물딱지겠어. 고생했다 고생했어. 아유, 고생은요. 저희 애 없어서 어머님이 마음고생 더 심하셨죠. 그렇게 손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손주 보여드릴 수 있을까 했는걸요. 손주 하나 없다고 어찌나 서운해하시던지.
손주가 없다뇨? 저희 애가 있는데. 그거랑 그게 같니? 그래도 큰 집에 우는 애가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럼 작은 집인 저희 집 애는 손주도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아유, 좋은 날에 동서는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우리 애 놀라요. 이제 4주차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직 세포 같은 시기이기는 한데 그래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예쁘고 고운 말만 해주려고요. 다들 4주차 넘어서 안다고들 하는데 저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3주 때 바로 알았잖아요. 3주째 어떻게 아셨어요? 대부분 달에 한 번 하는 그거 안 하면 이상해서 알아챈다고 하는데. 아니, 글쎄, 어머님께서 해주신 보약이 너무 효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은 뒤로 몸이 부쩍 건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임신 테스트기 해봤어요. 이번에는 성공할 것 같더라고요. 보약이요? 애들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내가 한번 지어봤다. 유명한 한의원이라 내가 저 멀리까지 갔다 왔어. 몇 달 전부터 예약해서. 그리고 엄청 비싸잖아요. 거기 너무 비싸고 예약하기도 힘들어서 주변에 임신 준비하는 제 친구들 전부 실패한 곳인데 명불허전이라고 효과가 너무 좋은 거 있죠?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장손을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그나저나 정말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다. 입에 안 맞으면 어쩔까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던지. 그날 밤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왜? 오늘 낮에 엄마랑 형수님 보러 간다더니 또 못 볼 걸 보고 왔어? 아니,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우리 임신했을 때는 형편도 생각 안 하고 임신하냐고 막 뭐라고 하셨잖아. 축하는 못 해주실 망정. 그랬었지. 그런데 형님네 애 안 생긴다고 그 비싸다는 한의원 가서 보약을 해다 주셨다더라, 손수. 심지어 형님 거 하나, 아주버님 거 하나. 그게 돈이 얼마야? 그래서 형수님 임신하셨대? 그래. 그래서 다 어머님 덕분이라고 어찌나 좋아하던지. 얼마나 그 앞에서 알랑방구를 끼던데 내가 보다 헛구역질이 절로 나오더라. 형수님이 유난히 아부를 좀 잘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나도 좀 서운하다. 더군다나 우리 애는 손주도 아니냐고. 큰 집에 애 생겼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앞에 손주가 하나도 없어서 너무 서러웠다고 형님한테 말했대. 그래서 내가 왜 손주가 하나도 없으시냐고, 우리 애는 손주 아니냐고 했더니 뭘 하시는 줄 알아? 알만하다. 큰 집에 애가 없는데 그게 중요하다고 하시겠지. 그래, 큰 집 애가 아닌데 그게 다 무슨 소양이냐고 하시는 거 있지?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하여튼 옛날부터 엄마의 형사랑은 진짜 못 말리겠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만 하면 큰 집. 우리 애는 손주도 아닌 거고. 내가 정말 속상해서. 괜히 당신 거기 가서 소가리만 하다 왔네.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머님이 그러시는 걸. 애 태어나고서도 저 애가 큰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래서 그 뒤로 당신 애 데리고 시댁 안 가는 거 알아. 얼마나 속상하고 그러겠어. 그것도 너무 서운했는데 몇 년 지났다고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저 얘기 들으니까 또 서럽다 서러워. 얼마 후 형님네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어제 형이 술 한잔 사겠다고 전화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랜만에 얼굴 좀 볼까 하고 나갔는데 명함을 주더라. 이거 봐. 대표이사? 미치겠다. 안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얼마 전에 형님이 전화 왔어. 형수님이? 당신한테는 왜? 당신이랑 불편한 사이였던 거 아니었어? 내 말이. 얼굴도 두껍지. 나보고 사업 계획서 줄 테니까 보고 아주버님 사업에 투자하라고 하더라고. 형 수완이 좋은 것도 아닌데 뭘 믿고 사업 투자를 턱턱해. 말아먹은 게 어디 한두 개여야지.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알아? 나보고 1억을 투자하라고 하더라. 1억? 무슨 1억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주고. 우리 보고 집 팔아서 해주라던데? 그러다 형 망하면 어떡할 건데? 나한테 투자를 하려면 미래를 봐야 한다면서. 당장 월세집에 있어도 나중에 큰 집으로 이사가면 되는 거라고 하더라. 내가 듣다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럼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받아서 대표이사인지 뭔지 돼서 사업한다고 저렇게 설쳐대는 거야? 어머님이 도와주셨나 보지 뭐. 엄마한테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우리 엄마가 큰 집에 돈을 펑펑 쏟아부어주는 건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없어. 그래도 내가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대번에 어머님한테 여쭤봐야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시던걸? 내 말도 안 들으시고. 아주 싸가지가. 진짜 불안불안하다 어째. 어쩐지 내가 무슨 돈으로 사업하냐고 했더니 별말 안 하더라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은 돈이라고 했는데 또 엄마한테 손 벌렸나 보네. 그런데 진짜 1억을 어떻게 해주신 거지? 어머님 집 빼라고 했나? 그 집 빼면 엄마는 어디 가서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양심이 있지. 집 빼서 살으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집에서 모시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그 연세에 월세방 전전하게 할 수는 없고 전세라도 구해서 가게 하던가. 그런데 그 집 시골이라서 1억이나 빼주고 나면 어디 전세라도 구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럼 진짜 모시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여자 성격에 어머님 모시고 살련지 모르겠네.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당신한테 잔소리 들을 거 알아서 말씀 안 해주시지 않을까? 내 잔소리 씨알도 안 먹히는 건 물론이고 큰애 잘 되라고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왜 못하게 하냐고 성질이나 안 부리시면 다행이시지. 뭐 남의 사정 별로 궁금하진 않는데 그냥 그렇다 좀. 한 달 뒤. 축하 파티를 하신다고요? 그래요. 우리 사업 너무 잘 되고 있는 거 있지? 매출도 너무 좋고. 그래서 기분 좀 낼 겸 가족끼리 축하 파티 하려고요. 아, 네. 그런데 어머님께서 음식할 것도 좀 많고 그이가 좋아한다고 김치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내친 김에 김장도 같이 하신다고 동서한테 연락하라고 하시네요. 김장을 하신다고요? 지금요? 네네. 그래서 다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 집에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주 주말에 파티를 하기로 했으니까 일부러 기한은 넉넉하게 잡았어요. 김장을 왜 형님네 댁에서 해요? 아, 모르셨구나. 저희가 당분간 어머님 모시기로 했어요. 어머님을 갑자기요? 아니, 글쎄. 우리 사업한다고 투자금 모으고 있었잖아. 그래서 어머님이 하도 궁금해하시길래 사업 계획서를 보여드렸지. 그랬더니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라면서 선뜻 투자해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1억을요?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으시다고. 설마. 어머님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시는 거죠. 일단 집에서 좀 빼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머님 월세랑 전세를 전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시겠다고 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그런데 너무 잘 된 거죠. 어머님 예전에 그 동네로 돌아가시지 않고도 집 하나 떵떵거리게 하면서 사드릴 수 있을 만큼 사업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사업은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동서도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형님네 댁에 계시다는 거죠? 처음엔 저 임신한 것도 그렇고 해서 어머님이 월세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요. 저희가 잠깐이라도 모시기로 했죠. 집 곧 옮겨드릴 예정이니까. 네. 사업 확장하신 것도 너무 축하드려요. 다행이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희도 투자할 걸 그랬나 봐요. 이젠 투자금 없이도 웬만큼 잘 굴러갈 테니까 괜찮아요. 그러길래 내가 뭘 했어.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기어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고로, 없을수록 과감하게. 그런 말 몰라요? 네, 정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그래도 뭐 어쨌든 잘된 일이니까 축하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 축하 파티를 하시겠다고 어머님이랑 음식이랑 김장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게요. 아직 막 규모가 커진 단계인데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생각해보니 저 임신했을 때도 축하 파티 못 하셨다고 이왕이면 같이 축하하자고 하시네요. 아니, 저 임신했을 때도 그런 건 안 해주셨는데. 원래 어머님이 첫째에 대해 유별나 하시잖아요. 저희 그이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장손이라고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설마 동서 질투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뭐 제가 뭐라고 질투시기나 하겠어요. 그래봤자 둘째인데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나도 처음엔 동서 부르는 거 완전 반대했어요. 어머님께요? 네, 그럼요.
이번에 음식하는 것도 동서 바쁘고 힘든데 부르지 말아달라고 대신 제가 음식이랑 김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어머님이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면서 그러다 우리 장손 다친다고 얼마나 그러시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서한테 연락드려요. 보름 뒤. 동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글쎄, 그이가 사업을 못하게 됐지 뭐예요. 에?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축하 파티 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며칠 만에요? 아휴, 중간업자가 돈을 들고 나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전 망했어요. 그렇게 중간에 돈 빼가고 그러니까 유통이 전혀 안 돼서. 아휴, 저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말인데, 동서, 어떻게 안 되겠어요? 딱 5천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게 저희도 해주고 싶긴 한데, 이것도 간신히 들어온 전세라서요. 이제 이만한 평수에 이런 집 얻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돈 안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사업에 어머님 돈도 묶여 있는데 그럼 어머님 단칸방에 모실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이 급하시고 그러면 형님네 집 먼저 빼시면 되잖아요. 왜 자꾸 우리 집을 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돈 맡겨두신 것도 아니고요. 그거 도련님이 해간 집 아니에요? 그럼 막말로 동서 집도 아닌데 도련님한테 물어봐요. 엄마 돈 묶였는데 형 정말 안 도와줄 거냐고. 이거 그 사람 집... 이렇게 저 스트레스 받다가 유산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제가 왜 책임져야 해요? 당연히 저희를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죠. 가뜩이나 큰 집, 큰애만 예뻐하시는 어머님께서 동서가 우리 도와주지 않아서 이걸로 제가 유산했다고 하면 퍽이나 좋아하시겠어요? 지금 저한테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을 핑계 삼아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라니까 말 듣기가 좀 그렇네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받아본 사람이야 그게 얼마나 대단하고 귀중한지 아시는 거지. 저는 원래부터 어머님께 찬밥 신세라 그 처지 부럽지도 않고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따스한지도 모르겠네요. 말씀하시던지 마시던지 알아서 하세요. 동서, 정말 이럴 거예요? 제가 뭘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급하시면 그 사치 덩어리가 가득한 집부터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방에 쌓여있는 명품백 서너 개만 처분하셔도 충분히 5천은 되겠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배 아파! 유산할 것 같다! 어떡해! 그럼 병원을 가시고요. 아주버님께 연락드려요? 동서, 내가 배 아파서 유산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쩜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손윗 사람이라 웬만하면 형님 대우해주려고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 집 사는데 보태준 거 하나 없으면서 유세 부리는 거, 어머님 애정으로 협박하는 거, 임신 가지고 협박하는 거 진짜 어이가 없네요. 저는 뭐 애 안 낳아본 줄 알아요? 유세 부리지 마시고 분수에 맞게 사세요, 제발. 여우짓도 좀 그만하시고요. 얼마 후. 여보세요? 저 지금 병원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유산했어요. 집도 다 날렸고요. 저희도 월세방 살게 생겼어요. 내가 우리 집 뺄 생각 안 해봐서 처음에 동서한테 투자해라고 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네, 뭐 그래도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하셔서 사업 잘 되어가는 줄 알았는데 어쩌다가 그렇게까지 됐대요. 그이가 5천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툭 까놓고 보니까 그 정도도 아니더라고요. 나 모르게 사채도 썼나 봐요. 난 몰랐지 그렇게 뒤에 빚이 많은 줄. 사채요? 아니 그렇게까지 투자 금액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요? 사업계획안 쳐다도 안 봐서 그 정도인지도 몰랐네. 사채업자가 우리 집에 쳐들어왔어요. 당장 돈 갚으라고 액수를 말하는데 그건 집을 안 빼고는 못 빼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산하시고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이런 남자랑 어떻게 살아요? 이혼이요? 어머님 돈은 다 어떻게 하고요? 내가 그 남자랑 살 때나 어머니지. 내가 이렇게 된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우리도 갈라설 거고 하니까 어머님 아마 동서 찾아갈 거예요. 솔직히 동서가 진짜 얄궂었는데 만약 그때 동서가 도와줬으면 오히려 뒤에 있는 빚 모르고 나는 더 속고 살았겠죠. 애초에 분수에 맞지도 않고 너무 큰 투자 금액이었어요. 거기에 묶인 돈이 얼만데. 저도 도와드리지 못해
마음은 무거웠지만 저희도 살아야죠. 아무튼 그렇다고 고맙다는 건 아니고요. 아마 조만간 어머님 찾아갈 것 같다고 얘기나 해주려고 전화했어요. 결국 이혼하시는 거군요. 처음엔 이혼까진 생각하지 않았는데 살면 살수록 정이 떨어져요.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무언가 헤쳐나갈 생각도 없고 그저 어머님 품 안의 자식이란 느낌이에요. 독립심도 전혀 없고. 그럴 수 있죠. 어머님이 앵간히 예뻐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도 다 큰 성인이잖아요.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능력도 없고 더 살아봤자 저만 더 고생할 것 같네요. 애 생기니까 그게 더 확실해졌고요. 아무래도 애가 생기면 남자들은 좀 바뀐다고는 하던데 아주버님은 그게 안 되셨나 봐요.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얼른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고생하기 전에. 네, 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죠. 남의 가정사에 제가 끼어들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어머님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애만 믿고 다 퍼다 줬는데 정작 큰애는 사고만 치고 이렇게 인생 망가뜨리고 사는 사람이니. 다 자업자득이죠. 아무튼 몸 잘 추스르세요. 다시 현재로부터 몇 주 뒤. 애미야, 작은 애미야.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큰 며느리밖에 없는 거 아니셨어요? 내가 큰애한테 눈이 멀어서. 너도 알다시피 내 나이 때는 다 큰 집 큰애만 찾고 그러지 않니? 네가 서운했을 거 안다.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큰 집 이혼한다고도 하고 집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 있으시게요? 이럴 때만 제가 어머님 며느리죠? 그래도 내가 네 남편 낳은 사람 아니겠니?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어머님이 저한테 서운하시게 행동하신 게 어디 한두 번이신가요? 정말 뻔뻔하셔도 정도가 있으시지. 내가 이렇게 비마, 나 한 번만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동네 창피하니까 얼른 일어나시고요. 용서는 저한테도 구하셔야겠지만 가장 상처받은 건 어머님 둘째 아들이겠죠. 어머님 그 집을 어떻게 도와드린 건데요. 그 집 구할 때 남편이 많이 도와준 거였다면서요. 그런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덥석 큰 집만 보고 달려가시면 어떡해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둘째랑 너한테 큰 죄를 지었어. 저는 어머님을 용서한다 만다 권리가 없으니까 제 남편한테 말씀드리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그이가 용서한다고 하면 받아들이던지 할 테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우리 손주도 너무 예쁘고 그런데 내가 큰애라고 장남이라고 그 애한테만 눈이 멀어서 집도 잃고 손주도 잃고 돌이켜보니 내 아들인 둘째도 잃었구나. 항상 장남만 걱정하시고 장남만 챙기던 시모였어요. 제가 임신할 땐 거들떠도 보지 않다가 큰 집은 임신하라고 그 비싼 보약을 지어주실 만큼이요. 저희가 집을 구한다고 할 때는 10원짜리 한 장 없다고 들어누우시더니 큰 집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없던 10원짜리가 집까지 팔아서 1억이 되더라고요. 서운해서 왕래도 뜸하고 잘 안 보고 살았는데 항상 여우 같은 형님이 중간에서 부채질을 했습니다. 결국 큰 집 사업 망하고 사채까지 써서 아주버님이 사채업자 피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 집을 남편이 해온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던 건지 오자마자 주인 행세를 하시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신 건지. 그런데 그 집은 저희 엄마가 집도 구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저희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서 해주신 거였고 남편이 그걸 숨기자고 했던 거였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아무것도 없이 장가가면 우습게 보인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문정박대하고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무릎 꿇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에 아들에게 사죄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남편이 용서해주지 않다가 간신히 용서해주고 지금 집에서 정말 조용히 지내고 계셔요. 지금은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죄 많은 엄마 같은 모습으로 저희를 알뜰살뜰 챙겨주고 계시답니다. 손주도 봐주시고요. 나름 해피엔딩이 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